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변상우의 눈.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우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였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78세의 일기로 타계했는데 예. 우리나라 주식갑부 1인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면서 상속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상속세만 10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세만 10조라니까 야 남한테 10조를 내주려면 얼마나 참 속이 타겠나. 예. 까맣게 타겠다. 뭐 이렇게 예.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기록을 보니까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올 때 그때 경영권 가치를 11조 5천억이라고 잡았거든요. 예. 11조 5천억. 그때 그럼 세금을 얼마 냈냐? 180억 냈어요. 181억. 우리가 알고 있기로 상속세는 한 50% 정도 되는데. 네. 근데 그때는 이걸 공익법인을 이용해서 예. 공익법인으로 삼성의 재산이 휙 건너가고 예, 거기서 이제 뭐 과세를 갖다 안 받고 그냥 처리한 다음에 예. 또 나중에 거기서 또 뭔가를 갖다 다시 활용을 했겠지만 아무튼 공익법인을 이용한 방법으로 해서 11조 5천억 가치를 180억 세금 내고 이제 그냥 했고 이건희 회장한테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제 넘어갈 때는 맨 처음에 돈으로 따지면 한 60억, 예. 61억 정도. 그 세금은 한 16억. 예. 간단하게 냈어요. 뭐 전환사채 발행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서 그 이제 60억이 종잣돈이 돼서 에버랜드를 지배하고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을 또 억지로 먼저 합병시키고 뭐 예.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지금의 이제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딱 완성이 됐는데 뭐 아버지보다 더 적게 냈네요. 이제 아버지가 떠나실 때 그럼 과연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런데 주식으로 보면은 뭐 지금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나온 걸로 그대로 보면 삼성전자, 물산, SDS, 삼성생명까지 쭉 해서 18조 2천억 정도. 예. 그래서 현행법상 이제 10조 50%에다가 부가 할증이 붙죠. 예. 왜냐하면은 제가 제 아들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삼성전자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삼성전자의 부회장인 사람한테 삼성전자의 주식을 주면 할증이 붙습니다. 특수관계인이니까. 뭐 플러스해서. 그렇죠. 예, 예. 프리미엄 할증이 붙습니다. 예. 그래서 10억. 예. 예, 그래서 18조인데 10조. 상속세가 10조인데 지금 18조라고 추산하는 것은 주식만 갖고 한 그렇죠. 거고. 뭐 다른 재산들이 많은데 삼성의 경영권에 워낙 관심이 이제 모아지고 예.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예. 것들만 지금 따지고 있는 뭐 거죠. 다른 재산 부동산이라든가 예. 현금 보유라든가 뭐 또 차명계좌라든가 차명계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그런 거 다 하면 더 강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 10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가 절반 정도 이게 너무 외국과 비교해도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 예. 우리 언론들이 벌써부터 상속세 이렇게 높아서야 뭐 기업들이 기업할 마음이 나겠나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조정을 하자는 여론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55% 가장 높습니다. 예. 그다음에 OECD 회원국 중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높은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상속세라고 하는 것의 성격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만약에 상속세를 걷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돈은 사실은 그 집안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밖으로 절대 안 나가지 않습니다. 예. 이름표만 계속 바꿔 달면서 그 예. 집안에서 머물게 되죠. 그럴 경우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되냐면 몇몇 집안이 다 그 나라의 재산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이건 고세율로 매겨서 빼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것을 포괄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상속세를 거둘 것은 이거만 거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거 외에는 못 거두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누구한테로 이득이 넘어가면 무조건 다 세금을 거둬야 된다. 상속증여세를. 예.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한 포괄주의가 아니고 부분 포괄주의로 돼 있고 열거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만 받는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조금 더 보완해서 부분적인 포괄주의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약한 거죠. 상속세를 매기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약한 겁니다. 두 번째, 보유세하고 소득세를 더 미리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예. 안 받아두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상속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 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0조라고 하는 큰 액수만 보시고 너무 뜯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조금 예. 곤란하죠. 그 언론에서 상속세가 최고 50%다라고 하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러면 내가 우리 뭐 아들이나 딸한테 줄 때도 그렇게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 국민은 상속세 자체를 거의 안 내실 그렇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30억 초과일 때 50%인데 그렇죠. 이것도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고서 공제하고 30억 초과니까 예를 들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가업공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일단 기본 공제가 또 있고 예. 그다음에 부모하고 오랫동안 같이 사는 거는 또 해당 사항이 없고 예. 그 집은 이런 식으로 해서 글쎄 우리나라 인구 중에 부자야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만 상속세가 그렇습니다. 해당되지 나머지 예. 상속세 해당이 나머지는 없습니다. 뭐 50%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예, 전혀 그럴 생각 예.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적산 기업이라고 예.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그 일본이 남기고 간 뭐 공장 뭐 자재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어떻게 보면 얻어가지고 그걸로 키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세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왜 이제 문제가 됐냐면 일본 사람들이 놓고서 도망친 예. 수많은 재산들을 정부가 걷어들이는데 걷어들여봤자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싸게 그게 이제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 때 계속 행해진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수탈해서 국가에 자산이 별로 없는데 세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죠. 그럼 예. 정부 예산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1950년에 재헌국회가 처음으로 상속세법을 도입합니다. 그때 상속세율이 얼마냐면은 최고세율이 90%입니다. 허허. 예. 왜냐하면 해방 직후에 행정력이 없어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돈을 어떻게 벌어서 세금을 얼마를 갖고 와야 될지를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세무서원들이 몇 명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세원을 추적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인데 세원이 마지막에 딱 포착되는 게 뭐냐면 사망하면서 상속 남길 때는 세원이 포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득세, 재산세를 많이 못 거두다가 사망할 때 상속세에서 왕창 예, 평생치를 한꺼번에 거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적산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남겨놓은 걸 가지고 정부가 특혜를 베풀어서 그걸로 재산을 모았으면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을 다시 해야지 그걸 개인의 재산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취지를 합쳐서 90% 세율이 예. 매겨진 거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 상속세가 만약에 없다면 한 집안에서 계속 또 돈이 도는 그런 그렇죠. 현상이 벌어지고 이 자본이라는 걸 독식할 수 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 해외 다른 나라들 중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다면서요.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라고 기사에 나는 거는 예. 가짜 뉴스 아닌 가짜 뉴스입니다. 아하, 어떻게 왜냐하면은 그렇죠? 예.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한 13개 정도 됩니다. 예. 애당초 없었던 나라도 있고 예. 그다음에 있다가 없앤 나라들도 있고 이런 나라는 뭐가 있냐면 자본이득세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희 이제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이 이러면 10억을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한테 남겨줬다. 그러면 상속세가 바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예. 그냥 갖고 있으라 합니다. 또 공장 같은 게 넘겨졌다. 그러면 공장을 그 목적에 맞게 계속 돌리는 한은 상속세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공장을 누구한테 팔 때 양도소득세가 확 나오죠. 아.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식을 넘겨받았는데 주식에 배당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갖고 있으면 예. 상속세는 안 내고 갖고만 있으라 합니다. 예. 그럼 배당금이 나오죠. 1년에 한 예. 번씩 뭐 분기마다 한 번씩. 그때 상속세율이 아닌 배당금에 대한 자본 이득세가 얼마냐면 70%입니다. 프랑스를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주식을 10억 원어치 받으면 세금 내 이러는 게 아니고 갖고 있어도 좋아. 팔 때만 내면 돼. 그 대신 중간중간에 계속 배당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70% 내라. 80% 세금을 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니까 상속세가 없다는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린 겁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상속의 문제는 뭐 과거처럼 예를 들면 뭐 우리 아버지 세대는 뭐 상속을 받을 돈이 없으니까는 근데 요즘은 다 조금씩이라도 집 한 채라도 있으니까 그걸로 뭐 가정 불화도 생기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말하는 상속세는 그런 분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해당이 겁니다. 없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때의 상속세가 가장 이제 흥미로운 상속세 제도인데 예.
1961년부터 67년까지는 30%로 내려졌어요. 90%에서 점점점 내려와서. 그래서 기업하기 나름대로 좋고 빨리 산업화를 이끌려니까 재벌이 되고 싶어하는 기업군들에게 상속세를 확 줄여주고 법인세도 줄여주고 막 세금을 줄여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정치자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다시. 그러다가 67년이 지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기업, 재벌 기업으로 모습을 갖춰가더니 변호사, 세무사들을 이용해서 다른 주머니를 차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차명 계좌로 돈을 꼬불치기 시작한다고 흔히 하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방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 그 1975년부터는 74년쯤부터는 상속세율이 얼마가 되냐면 75%로 다시 올라갑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정부가 엄청난 금융 특혜와 산업 특혜를 줘서 재벌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 거기에서 나온 걸 가족들 주머니에 나눠서 채워 넣는다? 그건 안 된다. 사회로 다시 갖고 와라 그래서 박정희 정부도 75%였습니다. 근데 요새 어떤 사람들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니까 상속세율이 50%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번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판이 또 이재용 부회장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죠. 예. 남아 있는데 이 전 회장의 별세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면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거는 한참 지켜봐야지. 사실 진짜 핵심은 지금 세금이 아니라 재판인 거죠. 그렇죠. 예. 최대 주주가 이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바뀌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3개월 내로 대주주 변경 승인도 받고 최대 주주 자격 심사 필요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금융 관련 법령 위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완전히 끝나야 되는 건데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물려받고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긴다면은 그룹의 지배구조가 지금 상태로 쭉 유지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지배구조가 많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다른 자녀들한테 더 많이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결국은 가족들이 그걸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지배하느냐에 이제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삼성이라고 하는 큰 그늘 속에 있는 여러 개의 회사들이 서로의 지분을 또 나눠 갖고 예. 균형을 맞추게 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사실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병철 회장부터 해서 이건희 회장, 이제 이재용 회장 3대째 경영인데 예. 이재용 부회장은 천명을 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럼 뭐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고 아마 자녀들은 뭐 주식만 보유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당을 받고 뭐 그렇게 하겠죠. 예. 근데 뭐 외국의 보고서 어떤 게 보면 4세대나 5세대로 넘어갈수록 기업이 망할 확률이 많아진다. 뭐 이런 보고서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삼성으로 보는 상속에 담겨 있는 사회적 의미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더 이상 또 상속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이건희 회장의 삼성 시대는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논쟁을 불러온 것은 분명합니다. 전방위적인 뇌물, 정치자금 제공, 정경유착, 세금 없이 부를 세습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노조 설립 방해와 무노조 경영.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한국 사회의 지배 세력의 지배 질서 내지는 지배 규칙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삼성의 기준으로 정치, 경제, 사회가 얽혀 돌아가고 거기에 언론은 말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삼성이 사회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준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글로벌 기준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편법을 써왔던 것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짐으로 한꺼번에 다 넘어가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의 것들 청산하면서 글로벌 기준에 다시 맞춰야 되고 무거운 짐을 이제 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적은 지분을 가지고 거대한 그룹을 편법으로 운영해온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유일한 기반은 노동자들이 희생하고 국가의 질서가 어지러워지면서 가능했던 건데 그것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어떻게 바로잡는가 뜯어고치는가 또는 내놓을 것을 내놓는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변상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